안녕하세요. OTB 뉴스입니다. 오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90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사상 최대 일일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네요. 글래디스 베르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새로운 사례의 80% 이상이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주 전역에서 680만 개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24시간 동안 15만 7천 개 이상의 테스트가 수행됐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걸쳐서는 57.5%가 1차 접종을 마쳤고 34.2%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사우스웨일즈주 최고보건 책임자인 캐리 챈트 박사는 새로운 사망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더보병원에서 50대 남성과 웨스트미드 병원에서 시드니 서부 출신의 70대 남성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시드니 이너웨스트에서 온 70대 남성으로 콩코드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메르디스 하우스 노인 케어 시설에서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망자는 시드니 서부 출신의 60대 여성으로 컴벌랜드 병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웨스트미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NSW주에서는 6월 16일 이후 93명의 코비드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총 149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르지클리안 주총리는 NSW주에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곧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녀는 10월은 최악의 달이라 표현하며 우리 중환자실의 최악의 시기가 10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0월이 시스템에 대한 압력 측면에서도 최악의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의료 시스템 붕괴가 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네요. 한편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한 사항을 해제하거나 주가 전체 인구의 70%에 도달했을 때 어떤 제한을 해제할지 결정하기 위한 로드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르지클리안 주총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좋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자유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덜어주고자 하며 높은 예방접종률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챈트 박사는 근로자들이 바이러스를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 커뮤니티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또한 핫스팟과 인접한 지역으로 일부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커뮤니티로는 라이드와 매도뱅크, 메릭빌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대다수의 사례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길포드와 메릴랜드, 어번과 펀치볼, 그 주변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바를라로 부총리는 NSW주 관리들이 마침내 내일 퀸즐랜드 주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국경을 넘는 협정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변경 사항이 오늘 논의됐으며 관련 보건당국과 정부 간의 회담은 내일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총리는 이는 국경을 넘어 노동력의 이동을 방해하는 문제와 가족이 재결합하는 것, 승인된 근로자가 무엇인지, 커뮤니티가 상호 연결돼 긴밀하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십 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오늘 아침 골드코스트의 리드크리크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M1 고속도로를 막으며 필수 근로자를 위한 의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필수 근로자만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CT주에서는 오늘 1일 신규 감염이 12명이 보고됐고요. 이 중 6명이 전염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 케이스는 이전 사례와 관련이 없는 미스터리 케이스로 알려져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비드 제로를 다시 달성하려는 빅토리아의 희망은 오늘 73명의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추가로 기록되면서 의심의 여지가 생겼다고 하네요. 코비드 제로 목표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새로운 사례 중 52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발병과 관련이 있으며
21건은 미스터리 케이스라고 합니다. 브렛 서튼 최고 보건 책임자 교수는 오늘 주정부가 여전히 바이러스 관리를 위한 공격적인 억제 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폐쇄로 인해 환자 수가 계속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퀸즐랜드주에서는 오늘 신규 감염은 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도 오늘 새로운 신규 감염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53명의 새로운 코비드19 지역 사례가 기록됐고 모두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총 활성 사례 수는 5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또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선수 2명이 카불에서 안전하게 대피한 후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는 자키아 쿠다다니와 호세인 라졸리로 구성된 2인조 팀이 일주일간의 파리 체류를 마치고 도쿄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은 8월 17일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 아프간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도착에 위원들과 선수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스펜스 위원은 정말 놀랍고 뜻깊은 만남이었다며 결코 잊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 좋은 소식은 호주가 이 두 선수에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이자 난민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크레이그 포스터는 나인 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 두 선수가 호주에 재정착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운동선수들을 받아들이려는 호주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는 오는 2일 여자 태권도 44에서 49kg급 경기에 참가하고요. 이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아프간 최초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소올리 선수는 3일 남자 400m 육상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의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호주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도 유익한 정보 됐길 바라고요. 제 영상 기다리신다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힘이 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도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